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희영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클로버 종합보험 이웅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많이 바쁘시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네. 예전보다는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도 좀 많아졌고, 네.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 많이 민감해진 이제 보험료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더 많이 이제 리서치를 해봐 드려야 되는 상황이 좀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얘기 드릴 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먼저 지난 시간 제가 나눴던 얘기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 했을 때 네.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네. 좀 마무리를 좀 못 드렸던 내용도 좀 있었는데 비즈니스 보험 제가 월커스컴 이야기를 마지막 쪽에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월커스컴 말 그대로 이제 종업원 상해보험인데 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오너를 포함해서 3명 이상이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건 네.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가입을 하셔야 되는 업종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 이 부분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오너를 포함해서 3명이 이제 딱 되게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급여를 주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너분들이 나는 이 직원한테 1099을 준다. 네. 또 어떤 직원한테는 캐시를 주고 있다. 또 어떤 직원한테는 정상적인 W2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W2를 주지 않는 직원들은 카운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간혹 하시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죠. 네. 네. 실질적으로는 W2 주는 직원만 카운트하게 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네. 네, 보험회사들도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 보험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W2로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주가를 적용을 하는데 네. 만약에라도 일이 터지게 된다고 하면 그 말은 이제 뭐 직원들이 일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네. 또는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는 현금을 받는 직원이 됐던 아니면 다른 형식의 페이로를 받는 직원 1099에 해당할 수가 있죠. 네. 1099을 받는 직원들 또한 이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 고용주와 고용자 입장이 이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종업원 상해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들의 줘야 되는 급여 형태를 W2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업종 특성상 또는 이제 뭐 개개인 비즈니스의 상황상 주는 급여 자체를 좀 다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에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급여 형태를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일단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W2로 나가는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은 제공이 돼야 가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파트타임 난 2명만 쓰는데 네. W2로 주는 직원한테는 뭐 한 달에 나가는 게 500불도 안 된다. 그러면 연으로 계산을 하면 6,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는 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네. 일단 그걸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인이 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 2만에서 3만 정도 사이 정도의 급여를 발생을 시켜줘야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설령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감사를 통해서 실제 그 금액이 나갔는지 더 나가는지 덜 나가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도 이제 추가 보험료가 발생될 수 있고 리턴 프리미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라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추가하고 가겠지만 네. 만약에 너무나도 많이 금액이 페이롤 금액이 줄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리펀드 금액도 발생이 되지만 네. 리뉴하는 데 문제가 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은 뭐냐면 페이롤을 꾸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종업원 상해보험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종업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 보험과 만약에 같은 회사로 컴바인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진 멀티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회사로도 먼저 견적을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회사로 견적을 봤는데 레이트 저렴하다면 뭐 그거는 다른 회사로 가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같은 회사로 견적을 봤을 때 또 장점도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집차 보험을 같이 해서 얻을 수 있는 디스카운트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워낙에 이제 보험료도 민감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보험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지난주 마무리쯤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네. 요거 이후에 제가 이제 집보험, 차보험에 대해서 현재 요즘에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보험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집보험과 차보험 정말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도 문의를 하고 계시고 네네.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이제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네.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네. 한 번쯤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 겸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자동차 보험 절감할 수 있는 팁에서는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방어운전 교육을 받는 방어운전 방법. 교육. 네, 네. 방어운전 교육. 예전처럼 어디에 꼭 참석을 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네.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요. 네. 혹시라도 그 온라인 웹사이트를 모르신다면 네. 저희가 또 한 웹사이트에 또 디스카운트 코드까지 알고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오. 혹시 그런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클로버 종합보험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안내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나아가서는 보험료 내시는 방법이 예전이랑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비를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을 하시는 금액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크레딧 카드나 은행을 통해서 자동 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잖아요. 그렇죠. 나아가서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내시는 분들에게 또 할인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괜찮으시다고 하면 보험료를 한 번에 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 보험료 내시는 거를 보통은 6개월 또는 12개월로 나눠서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왕이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12개월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12개월로 오. 유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최대한 길게. 최대한 네. 길게.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요거를 말씀드린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지금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불과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는 조제가 좀 떨어지는 추세긴 했어요. 약간 정도는. 근데 이제 지금 작년 후반부터 해서 올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보험료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많은 보험회사들이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뭐 5에서 7%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10에서 15%, 또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두 자리 숫자를 좀 보험료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1년짜리 애뉴얼 프리미엄으로 락을 해놓으신다면 네. 6개월 뒤에 또 보험료 인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지금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고, 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네. 그 오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또 핑계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또 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불만도 많이 있으세요. 저도 보험을 하면서
같이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저 또한 이렇게 올라가는 보험료가 이렇게 반갑게 오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1년 애뉴얼 프리미엄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손님들을 많이 이렇게 좀 유도해서 가는 편이고요. 네. 애뉴얼 프리미엄을 또 한 번에 내시면 또 그만큼의 할인 혜택이 더 많아지겠죠. 네. 물론 이제 부담감은 좀 많이 느시겠지만 예전보다도 크레딧 카드의 사용률이 좀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로 사용을 해서 애뉴얼 프리미엄을 미리 락을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그 애뉴얼 프리미엄, 그러니까 12개월로 먼저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절감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크게는 15에서 20%까지도 오. 절감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크네요. 생각보다 네, 커요. 네. 네. 물론 뭐 많은 보험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회사는 한 번에 낸다고 해서 큰 할인 혜택을 또 주지는 않아요.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네, 한 번에 내나 나눠 내나 너무하네요. 가격은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나눠 낼 때마다 저희가 인스톨먼 피라고 해서 그렇죠. 네, 뭐 나눠 낼 때 뭐 5불, 6불 정도를 더 받는 거를 제외하고는 뭐 한 번에 낸다고 해서 뭐 1,000불이 800불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대다수의 좀 이제 괜찮은 회사들은 한 번에 냈을 때 절감 혜택을 꽤 많이 주는 편이니까 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요즘에 운전 방식 체크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네.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뭐 어떤 디바이스를 이제 장착을 하면서 주는 네. 이제 할인 혜택이 있는데 내가 운전 습관을 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나는 거의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뭐 규정 속도를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는 네.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리뉴얼 하실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할 수 있으니까 오. 네, 그런 프로그램을 꼭 들어서 지금 당장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음번에도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거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네. 기존의 보험회사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이 네. 손님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어떤 운전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근데 이제 6개월 또는 1년 동안 이 손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된 거죠. 네. 충분히 사고 가능성이 있는 손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규정 속도 뭐 45마일 존에서 뭐 평균 55마일 뭐 또는 그 이상을 달렸던 기록들이 남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조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신중하게 들어요.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차량 절도 또는 이제 차량 안에 물건을 훔쳐가는 일들이 좀 빈번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차량 안에 물건이 없어지는 건 차보험으로 해결을 보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네. 집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건 이제 집보험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네. 또는 내가 렌털스 인슈런스를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이제 해결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프로퍼티 커버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대부분 차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차와 관련된 이제 클레임을 진행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은 이게 자동차 보험 뭐 바디에도 데미지가 있고 유리창이 뭐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클레임도 같이 전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 디덕터블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크진 않지만 클레임 또 기록만 남겨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또 이 또한 결국엔 리뉴얼을 할 때 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번 남은 기록은 뭐 최소한 3년에서 평균적으로 5년을 쫓아가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는 건 그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차 안에 고가의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또는 내 차가 고급 차량이고 적게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고치는데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하면 반드시 클레임을 하셔야겠지만 네네. 일단은 내가 지금 망가진 차량 그리고 이게 과연 차보험을 해야 되는지 집보험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일단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바디샵에 가셔서 미리 견적을 보시고 네. 과연 리페어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클레임을 진행하셔도
뭐 괜찮으니까 어. 뭐 바로바로 하시는 것도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험회사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지연이 돼도 관계는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클레임을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차 안에서 물건이 없어진다는 건 차 안에 이제 물건을 많이 비치를 시키는 그쵸. 일인데, 눈에 띄게 놔뒀다라는. 그렇죠. 네. 네, 웬만하시면 뭐 가방 같은 경우 뭐 골프채도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골프채는 안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트렁크에 놓고 네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트렁크까지도 어. 오픈이 돼서 이제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귀중품들을 차 안에다가 웬만하면 두지 않는 그렇죠.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덩달아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네. 또 조지아는 햇볕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네, 차 틴트를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지만 어떤 이제 뭐 보험 관련된 웹사이트에서는 틴트도 하나의 이런 뭐 절도 관련된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뭐 안쪽에 있는 거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굳이 차량에 내가 귀중품을 둬야 된다고 하면 세이프티 박스 또는 락박스를 활용해서 차 안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두는 거를 권장한다고 또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야기하는 건 가급적이면 비싸고 비싼 물건이나 귀중품 또는 현금을 차 안에다 비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라. 뭐 이렇게 가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 다음으로 클레임이 많은 건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차를 빌려줘서 네.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네. 자동차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 네, 이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문제 된다기보다는 네. 빌려주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네네. 다른 사람들에게 차를 빌려줄 때 차만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도 같이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을요. 네. 왜냐하면 보험은 차가 드는 거지 사람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차가 드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차를 빌려줄 때, 특히 이제 저희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주나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국제 면허증이라든지 뭐 여러 타입의 면허증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잠깐 뭐 부득이하게 차를 하루 이틀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나고 그 사고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차에 대한 보험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그 기록 또한 이제 계속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다시 이제 보험을 산출할 때 그 사고가 내 개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정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 뭐였는지 또 파악하는 거 또한 다시 예전으로 그 파일들을 다시 또 봐야 되고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것도 증명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시간에 또 갭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쉬운 절차는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차를 빌려주면 내 보험도 같이 빌려준다라는 거 그걸 일단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요 빌려줄 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자동으로 빌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의 보험은 커버가 돼요.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열에 한두 개 정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커버리지는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운전자만 커버가 돼요. 네. 예전보다도 이게 많이 줄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뭐 한 20-30%의 보험이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 10%도 되지 않을 만큼의 보험이 리스트만 되어 있는 운전자만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열에 한 분 정도는 한두 분 정도는 이런 보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부득이하게 이런 데로만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리스트만 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운전자만 커버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브로드하게 다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시고 빌려주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보험에서는 네임드 오퍼레이터라는 보험이 또 있거든요. 네. 이 네임드 오퍼레이터라는 보험은 차는 보통 저희가 차 보험을 들 때 차의 빈 넘버를 넣고 차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네임드 오퍼레이터라는 보험은 차에 빈 넘버가 없어요. 그냥 이거야말로 사람이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차를 몰게 돼도 내가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네. 생기는 거죠. 네네. 한마디로 내가 차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 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책임 보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또 주법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에 미니멈 얼마 이상을 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부터 그 이상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책임 보험 그리고 uninsured motor 또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든지 부족했을 때 쓸 수 있는 뭐 유엔 커버리지라고 많이들 또 부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메디컬 페이먼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대부분 이제 국제면허증으로 해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네임드 오퍼레이터를 제공하는 회사가 예전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 네, 왜 그러냐고 하면 뭐 아무래도 로스 레이쇼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사고율이 이제 굉장히 빈번해진 거죠. 그래서 수익이 생기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클레임으로 나간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보험회사에서도 네임드 오퍼레이터를 계속 축소하는 중이고요. 네, 또 계속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제약을 또 많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이제 곧 오신 분들, 뭐 주재원 분들이라든지 이민을 계획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국제면허증으로 차를 먼저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기 전에 일단 미국 면접을 먼저 취득하시고 네. 임시 면허로도 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임시 면허증에 나와 있는 그 번호 넘버랑 실제 내가 나중에 받게 될 보험 그 넘버는 네. 면허 넘버는 동일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임시 면허증으로도 뭐 가입하고 차 구매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니까 먼저 면허증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차를 구매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네.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또한 좀 이렇게 유념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라이센스를 바꾸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그오피스에 가서 차량 레지스트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순서를 그렇죠. 그렇게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면허증을 먼저 하시고 네. 보험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그오피스에 가시는 방법. 네네. 네, 순서 그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면허증은 바꿨는데 보험을 이제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들 이제 바로 가시면 등록이 아예 안 되잖아요. 자동차 등록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보험이 먼저 있어야지만 네. 가능한 거라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허증, 보험,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순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클로버 종합보험의 이웅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네네.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집보험인가요? 네, 집보험에 대해서 이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네.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듯이 예전에 비해서 전기차들을 눈에 띄게 많이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지나가다 보면 네. 집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작된 지는 좀 됐지만 네.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지붕 위에다가 이제 뭐 솔라 패널 한마디로 이제 태양열 관련된 이제 패널 같은 거를 네네. 설치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뭐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하지만 뭐 이로 인해서 정부 보조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내는 전기비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개인 세금 보고 하시는데 그 연방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이 지금 혜택을 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좀 다시 설명드린다면 왜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솔라 패널을 했을 때 정부가 주는 이런 혜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예전보다도 전기차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마찬가지로 솔라 패널도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네네. 아직까지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막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솔라 패널 달아야지, 내가 달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많이 없거든요. 주변에 달았다는 분도 잘 못 들어서. 맞아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여러 이제 제가 뭐 경제 관련된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앞으로의 뭐 추세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거를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네. 네, 이것 또한 이제 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지아는 뭐 여름철, 뭐 겨울철도 그렇지만 해가 그렇게 잘 드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 비해서. 네. 제가 최근에 잠깐 타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기보다도 굉장히 구름이 많이 낀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지역에도 열에 두세 집 이상이 솔라 패널이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는구나. 네네. 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도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전기차를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강조해서 가는 부분이고 네. 한국 많은 기업들이 지금 조지아에 많이 또 진출해 있어요. 네. 관련된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배터리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과연 집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당연히 솔라 패널 쪽으로 갈 그렇죠. 가능성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네네. 앞으로 내가 지붕을 할 때 또는 뒤에 야드가 있을 때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보험이랑 연관이 있냐면 네. 요런 몇 가지 사건들이 또 플로리다에 있었거든요.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비도 많이 오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솔라 패널 설치를 뭐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아직까지 보험회사들이 또 이 솔라 패널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큰 몇 개 보험회사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네. 타지로 갈수록 이제 그 지역만 커버하는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플로리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보험회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나와 있는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네. 해안가 주변이 네. 많고 해안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물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연재해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기후적인 요건을 통해서 특정 보험을 커버해주는 회사들이 또 존재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솔라 패널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보통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최소한 15년, 뭐 평균 20년에 한 번에 리플레이스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조지아에서 보는 이렇게 저희가 평상시에 보는 뭐 이렇게 싱글로 하나씩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 네. 거보다는 기와로 돼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지나가면서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사실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 리플레이스를 하질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싱글보다는 데미지도 뭐 훨씬 더 차단해 줄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위에다가 인스톨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좀 많다고 하고, 네. 집 연식과 그다음에 지붕 연식,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솔라 패널을 추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프로퍼티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증가를 하는, 물론 이제 뭐 엄청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증가되는 폭을 우리는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인스펙션 후에 나오는 보험회사들 이야기가 몇 개 있다 하더라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솔라 패널을 제작하는 업체들, 또 인스톨하는 업체, 그리고 보험회사, 가입자,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현재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가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거는
클린 에너지 산업은 어쨌건 정부에서 이건 주관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보니까 네. 뭐 아무리 보험회사가 버틴다 하더라도 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 솔라 패널에 최적화된 주이지 않나 싶어요. 햇빛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집들 중에는 어쩌면 이 솔라 패널이 들어가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라는, 굉장히 네, 있죠. 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뭐 집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거라지를 봤을 때 거라지 그냥 횡하잖아요. 네. 뭐 특별히 꾸며놓지 않는 이상은요. 꾸며 뭐 네. 보통 뭐 짐으로 쓰시는 분들도 거의 가끔 많죠. 계시- 네. 네. 앞으로 이제 거라지의 활용도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차량들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네요. 네. 뭐 새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옵션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네. 거라지에다가 뭐 이런 충전소를 설치하겠냐 안 오, 하겠냐.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 네. 집 형태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바뀌고 활용도 또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내다 봤을 때는 뭐 좀 더 좋은 차,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로망이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뭐 엔진 크기의 차량, 뭐 겉의 화려함 아니면 어떤 특정 메이커를 브랜드를 보고 갈 수도 있고요. 네. 전기차 한번 타보셨나요 혹시? 아직 못 타봤어요. 혹시 타보셨어요? 저도 이제 주변 지인 차들 통해서 한번 타봤는데 네, 네. 물론 아닌 차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받았던 첫 이미지는 어땠냐면 네. 굉장히 간단하구나, 오, 심플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요. 내부가 내부가 그런가요? 그래요. 오. 네.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차들 그리고 고급차로 갈수록 그 안에 꾸며져 있는 굉장히 이제 그쵸. 화려함보다는 화려하고 복잡하고. 네, 네. 근데 굉장히 단순하면서 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한편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이 차량들이 점점 내 소유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 말은 그건 뭐냐면 네, 어떤 말씀이죠? 네, 요즘 저희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 네.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분명히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지갑 선물, 특히 뭐 부모님들한테 지갑 선물을 그렇죠. 그 많이 안에 좀 했던 것 캐시 같아요. 좀 넣어서 드리죠. 그렇죠. 뭐 현금을 넣어서 줄 수도 네, 있고 네.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지갑에 동전 주머니도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네. 지갑조차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지갑에 대한 소유가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누군가 지갑에 고가의 지갑을 선물해주면 그게 굉장히 반가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동차가 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차가 점점 심플해지고 네. 내가 소유한 나만의 공간이기보다는 뭔가 그냥 트랜스포링 하는 데 쓰여지는 목적지 A부터 목적지 B까지 가는 운행 방식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네. 더 이상 어떤 차를 소유해서 내 거라지 안에 둘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라지가 없어진다면 차에 대한 소유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거라지에 대한 스페이스도 줄게 돼 있고 그렇죠. 집에 대한 형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단 기간에 생길 그럴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네. 뭐 적게는 10년, 15년 후의 일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저희가 한 다음에 이런 미래 집의 형태들을 한번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살아오면서 정말 그 환경과 뭐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적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이제 주거 환경에도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큰 있을 수 영향을 있겠다.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진 자동차 보험도 형태가 많이 바뀔 거고. 그러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트랜스포링에만 집중되어 있는 네. 그거 된다고 하면 아마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처럼 뭐 뒤에서 차를 받았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도 이제 집 안에 차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요즘 많이 타는 뭐 우버나 리프트 네네. 뭐 이런 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차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오히려 또 그런 쪽으로 또 발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번에 타주에 다녀오면서도 한 가지 느낀 게 네. 내가 만약 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그렇죠. 네, 제가 가야 되는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주차장에 갔다가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텐데 네. 정말 그냥 목적지에 갔다가 길 앞에 나와서 우버를 부르니까 음. 1분도 안 돼서 우버가 오더라고요. 네네. 파킹장까지 걸어가야 될 시간조차도 제가 아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름값과 뭐를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뭐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굳이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급차를 예전만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소욕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해보게 됐어요. 네. 그게 저만 느끼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될지 보통 저희가 얘기 나눈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씩.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뭐 한 10년, 20년 후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클로버 종합보험의 이용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나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했던 이야기도 좀 드렸고 네. 자동차 보험 뭐 늘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청취자분들 리마인드 드릴 겸 또 말씀도 드렸고요. 네. 또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솔라 패널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전체의 2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뭐 저를 포함 대부분 청취자분들도 그런 거를 해야 되나? 뭐 그게 뭐 절감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그러니까요. 네, 가격도 그렇게. 가격이고 네. 알아봐야 되고 요즘같이 또 바쁘고 또 이런데 뭐 나중에 하지 뭐라고 하면서 분명히 또 한 발짝 밀어두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네. 특히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고소득자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내 집 공간에 혹시라도 좀 노는 부분이 있다. 내가 사용 빈도가 없다. 해는 잘 든다. 그러면 굳이 그 공간을 지금처럼 방치해둘 필요보다는 네. 솔라 패널을 한번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변해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집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될지 내가 예전처럼 소유로 가는 자동차를 쓸 건지 아니면 뭐 없어지는 지금 지갑의 그런 문화 같이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생각해서 네. 지금 또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아요. 내가 예전부터 타고 싶었던 저 차, 뭐 이런 차, 좋은 차 지금 이제 탄소 배출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정부의 방침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변화되는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클로버 종합보험의 이용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